이번에 전영수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건 민주당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까라는 것이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다섯 번째 이런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지 잘 아시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음의 정치라는 것인데 타인의 슬픔을 슬픔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분노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이게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었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영수 씨의 유가족이 뭔가 민주당 편인 것 같다. 뭔가 이재명의 편을 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몇 가지 근거가 있었죠. 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재명이가 조문을 갔을 때 대표님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이재명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어떻다? 언론과 민주당의 언론 플레이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겁니다. 이번에 전영수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게 9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10일에 이재명이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에 미친 칼날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탓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오후 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이재명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조문을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문을 하지 못했고 7시간 가까이나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20여 분 만에 조문을 끝내고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야당 대표가 조문하러 가가지고 7시간 가까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유족들이 이재명이가 조문하는 걸 원치 않았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다음 같은 기사가 나왔죠. 유족과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족 측에서 이재명 조문을 거부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 유족이 어땠대요? 경황이 없는 상태였대요. 아니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경황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야당 대표가 왔는데 경황이 없다고 7시간 가까이나 대기를 시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야당 대표를 떠나가지고 7시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조문할 수가 있죠. 경황이 없다고 어떻게 조문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SBS가 다음 같은 보도를 내놨죠.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유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7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조문했다. 확실하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유족의 인터뷰까지도 나옵니다. 원치 않으시는 게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라고 두 차례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차 민주당 대변인은 뭐라고 합니까? 빈소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차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다?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기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온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다가 못 참고 유족들이 다음날 또다시 다음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조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빈소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황이 없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계속해가지고 요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게 유족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영수 씨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이재명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영수 씨가 유서에다가 적어놨잖아요. 이재명이 정치 그냥 내려놔라. 책임을 져라. 전영수 씨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뻔뻔스럽게도 저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나타났다라고 한들 유족들이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야지.
7시간 가까이나 버팅기고 앉아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요구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유족들이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갈 인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 이걸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영수 씨의 유서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여론을 잠재워야 되다 보니까 미리 지키겠다라고 했었던 일정까지도 싹 다 취소를 해버리고 조문까지 가가지고 유족들이 그렇게나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가까이나 뻗팅기고 앉아있었던 민주당과 이재명의 모습이 참으로 제가 무섭고 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소름 돋는 게 또 있습니다.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재명이가 유족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조문하려고 했다라는 거, 경황이 없거나 빈소가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가 싹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 이때 당시 언론들의 보도예요. 첫 번째 제가 놀랐던 게 KBS의 보도였습니다. 밑에 자막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족 부검영장 신청에 반발했다. 7시간 만에 조문 이렇게 적어놨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렇게 자막을 달아놨으면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재명이가 조문을 7시간 동안 못했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유족들이 이재명한테 반발했기 때문에 조문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찰의 부검에 반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7시간 동안 조문을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러니까 KBS가 누구의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에 전영수 씨가 그런 선택을 했다. 검찰과 뭔가 유족들의 갈등 구조가 있다 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런 식의 프레임을 KBS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부검시도 소란 끝에 이재명이가 조문했다. 그리고 유족 측에서 대표님 힘내시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것도 마찬가지죠. 기사 제목을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유족과 검찰은 갈등 구조에 있는 것이고 유족과 이재명 민주당은 원팀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인간을 위해 가지고 언론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프레임을 짜고 국민들을 선동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나 7시간 가까이나 기다려서 조문을 한다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전영수 씨의 발인 날에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나타날 수가 없었죠. 무슨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윤석열 퇴진 막 이런 거나 외치고 앉아 있었어야 되니까. 딱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영수 씨가 유서까지 써가지고 이재명 대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루 만에 저기 가가지고 정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의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다. 이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저런 건 정치 짓거리 수준도 안 되는 겁니다. 막말의 소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진보 좌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진보 좌파는커녕 뭐 잡것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결코 과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 좌파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자유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원래 진보 좌파의 특징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진보 좌파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 어땠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면서 개인의 자유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파괴했던 거 그게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거 잡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진보 좌파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을 그냥 단순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중시해야 되는 것, 그게 진보 좌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는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틈만 나면 인간의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가지고 진보 좌파의 역사는 뭐였던 겁니까? 죽음의 역사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름 끼치는 얘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이 죽음의 정치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잔혹성이 짙어지고 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억지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조문하러 가지 못하고 무려 7시간 가까이나 대기를 하다가 조문하러 갔었는데 당연히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족들이 이재명이가 조문 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소름 끼치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당대표인 이재명이가 7시간이나 대기했다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는데 SBS 보도를 통해서 재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그런데도 재차 민주당 대변인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또 유족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KBS 같은 저질 언론사들도 그 거짓말에 한몫 보탰습니다. 이재명이가 7시간 만에 조문한 게 마치 뭐 때문인 것처럼 경찰이 부검영장을 신청했던 거 이것 때문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보도를 했죠. 옳았구나. KBS 보도도 나오고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합니까? 부검 시도 때문에 조문이 늦춰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더했죠. 그래가지고 참다가 못 참고 유족들이 발인이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조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부한다고 안 올 사람이냐? 그래서 억지로 받아줬다. 이렇게 입장까지 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의 죽음의 정치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고도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고 고도로 잔혹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재인 때만 하더라도 죽음의 정치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뭔가 죽음의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게 문재인식 죽음의 정치였죠. 근데 지금의 이재명이는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음을 이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조문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식 죽음의 정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슬픔조차도 조문조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보면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무슨 뭐 유족 측에서 이재명이가 조문하러 오니까 대표님 힘내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보도만 보고 있으면은 이재명이가 전영수 씨의 뭐 극단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유족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족들이 이재명이한테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저게 뭐였던 거예요? 민주당식 언풀이었던 거죠. 유족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하나?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난 뒤에 한 유족이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딱 한마디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정치이냐,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냐, 이게 유족이 이재명한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저 얘기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정치 그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지금 막 한 번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영수 씨가 극단 선택을 다짐하고 세상에, 가족에, 지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던 그 유서 안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정치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 메시지가 지금 고인에 대한 발인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유족들의 입에서도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요. 유족 측에서 이재명한테 응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하십니까? 이재명한테 응원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오신 거니까 애석하지만 감사 인사를 표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집착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영수 씨에 대한 죽음의 책임을 자기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나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진짜 소름이 다 끼칩니다. 3일장이 진행되는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이재명 측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까? 무슨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조문을 못했다,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조문을 못했다, 부검영장을 신청하느라고 그만 조문을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하다가 이제는 뭐까지 하는 거예요? 유족들의 입장까지도 조작하고 날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절할 뻔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문을 하러 오면서 모친 기일인데도
7시간을 차에서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죠? 이재명식의 죽음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자기를 보좌했던 측근의 죽음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유족들의 입장까지도 날조하고 심지어 모친 기일까지도 들먹거리는 거, 그게 이재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영수 씨의 죽음의 책임이 자기에 있다는 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조문을 온 것이 전영수 씨의 유서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다는 걸 대중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뭐까지 들먹거리는 거예요? 모친 기일까지도 들먹거리는 거, 그게 이재명식 죽음의 정치인 겁니다.